안녕하세요. 안개TV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전산직에서 대부분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대부분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학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입학처 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초중고 학교의 경우 책임자인 원장,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지정하시기 때문에 보통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제가 책임자 교육을 할 때마다 특히 초중고 학교장 분들에게는 제발 신임 교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지 마시고 우수한 인력을 담당자로 지정하시라, 밥도 자주 사주면서 사기를 높이시라 이야기를 드립니다. 올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개정된 신규로 지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 담당자 중에서 식사나 교육 같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좀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 법령 잘 읽고 이해하기란 주제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나 취급자가 법에 대해 친숙한 분들이 아니란 점에서 법령 해석을 어려워하신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서 하위 고시까지 매우 많은 법령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해당 법령들을 하나로 모아 이곳저곳 보지 않고 한 주제에 대해 한 페이지씩 담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영상 세부 내용에 별도의 링크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참고 자료실입니다. 정리한 김에 법령의 주요 서술 방식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과 이 문서를 보는 법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 3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올려드립니다. 첨부하는 파일도 당연히 2차 개정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화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까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즉 법률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하위 고시나 규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 대상별 제재와 관련하여 공공분야는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관련 법령은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가명처리나 익명처리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 가명 익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지금 자막이 나가는 이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보시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필수와 선택 항목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법률 문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 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된다는 표현은 필수사항입니다. 즉 하지마 라는 의미죠. 또 다른 표현인 제2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제공해도 되고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싶다면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의 경우에만 하라입니다. 실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목적 외로 제3자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항 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공하면 안 되지만 제2항 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2항 앞단에 설명이 됩니다.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침해 우려 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을 보고 해석하실 때는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올라온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 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데 비공개 장소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먼저 시행령 제25조에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야 하는데 누가 마련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누가 될까요? 법 제2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에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괄호로 이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다시 그럼 제1항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살펴볼 사항은 바로 공개된 장소에입니다. 즉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할까 살펴보았는데요. 법 제25조 제2항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누굴까 살펴보았는데요.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에 의하면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입니까?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한 사람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침을 마련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련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공개된 장소는 내부 보안시설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내부 보안시설을 공개하는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다음은 법령 통합 자료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의 제1장 총칙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2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라는 의미이고요. 뒤에 보시면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조항은 거의 15조부터 시작을 하죠. 개인정보 제3장 1절 15조 수집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 범위는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집 및 이용하지 마라. 하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수집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할 수 있고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할 수 있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집할 수 있고,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 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한 사실과 그 사유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라고 표준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이용이 가능한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집할 때 고지사항 4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 법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바탕이 하얀색, 파란색 바탕의 글은 시행령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안전성 확보 조치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은 표준 지침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확보 조치 같은 경우는 파기에도 있고요. 제29조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한 세부 시행령 제30조에 이 파란색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서 이 색깔의 내용이 안전성 확보 조치는 약간 살구색 같은 색이죠. 연한 보라색은 기타 고시 내용이고요. 노란색은 결합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서를 보시면서 처음 2조부터 우리 벌칙까지 전부 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참고 자료실에 탑재할 예정이고요. 영상 설명서에 관련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링크에 가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일에 넣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보관하셔서 이 법률에 대해서 내가 뭘 봐야 되지 할 때마다 이 파일을 보시면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도 가능하니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탑재한 통합 자료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